20%, 30%를 갖다 뽑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얘기는 뭐냐면 중복 합격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신설된 학과가 자유전공학부였죠. 특히 이제 올해 자유전공학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올해부터는 무조건 20% 이상을 자유전공학부로 선발해야 되고 모든 대학들이 내년부터는 무조건 30% 이상을 갖다 자유전공학부로 선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전공학부에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균관대 탐구형 자유전공 계열은 작년에 113명 뽑았는데 1단계 통과자 모두 합격했습니다. 무려 2명이나 2월 나왔죠. 그래서 570명 중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는 비인기 학과처럼 1.80 등급까지, 인원이 많으니까 이제 1.80 등급까지 합격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자유전공학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광염이 열린 전공 선발 교육부 계획안 어떤 건지, 그 다음에 2025학년도 주요 대학 자유전공학부 및 광역계열 지원자 현황과 수시월은 어떤지, 그 다음에 성균관대 자유전공 계열 입시 결과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염이 열린 전공 선발 교육부 권고안을 갖다 보면은 교육부는 작년도 1월에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유형 1위 무전공 선발, 대학 내 모든 전공 자유 선택, 거기서 이제 보건의료와 사범 계열은 제외죠. 유형 2가 광역 선발, 계열 또는 단과 대학 내 모든 전공 자유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육부의 권고안은 유형 1과 유형 2를 갖다 올해부터 20% 이상 뽑고 내년부터는 30% 이상 뽑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 밑에 것은 뭐냐면 이제 서울대 대입정책 포럼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이제 모집 요강을 보긴 해야 될 텐데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전공 선발에서 이제 방안 1이 무전공, 무학과, 무계열로 선발을 하죠. 그래서 방안은 정시모집 일반 전형 활용하겠다. 지금과 같은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계열 구분 없는 자유전공학부는 정시모집 일반 전형을 활용하겠다라는 거고, 방안 2가 광역 선발이죠. 대학별 광역 모집 단위 선발. 이것은 이제 수시 및 정시 모집을 활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광역 단위로 뽑겠다라는 서울대의 안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5월 달에 나올 서울대학교 모집 요강을 갖다 살펴보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요 대학 자유전공학부 및 광역계열 지원 현황과 수시 2월을 보면은 작년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데가 어디죠? 한양대 인터칼리지. 한양대 인터칼리지 학부의 경쟁률을 보면은 인터칼리지 자연이 얼마죠? 51.40대 1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종합추천형에서. 교과 추천형도 19.63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종합추천형의 인터칼리지 일문은 25.50대 1이었고, 그 다음 종합서류형도 23.31대 1이었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교과 추천형과 종합 추천형은 전부 다 수능 최저 3합칠이 있었죠. 그래서 교과 추천형과 종합 추천 3합칠이 있었기 때문에 한양대 같은 경우도 수시 2월이 2명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터칼리 교과 추천형이나 종합 추천형 자연 인문에서 2명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서울대학교 작년에 자유전공학부에서도 수시 2월이 2명이 나왔죠. 고려대 같은 경우도 자유전공학부에서 수시 2월이 1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보다는 그 학업 우수형에서 이제 1명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성균관대는 뭐 탐구형, 자유전공 계열이 114명 모집인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2명 2월이 나와서 112명만 합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에서 이런 부분들에 나왔죠. 더더욱이나 이제 좀 자유전공학부 계열 같은 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도 뭐죠? 하스, ISE죠. 하스 같은 경우도 요번에 100명 모집에 얼마가 2월 나왔죠? 55명이 2월 나왔고, ISE 같은 경우도 1명 2월이 나왔죠. 그러니까 1단계 통과자가 1단계 통과가 되고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에 수능 최저를 맞추면 거의 다 붙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자유전공학부가 2월이 많다. 이것은 이제 경영경제, 상경계열이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대, 연고대나 이런 이제 서강대, 한양대들을 보면 경영경제가 올해 2월들이 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왜 2월이 많이 나왔냐 하면 경영경제는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상위 학교로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많고, 거기다가 수능 최저 적용을 하게 되면 수능 최저 못 맞추는 학생들을 빼놓고, 그 다음에 상경계열은 각 대학마다 모집 인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2월이 나온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월이 나왔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자유전공학부의 개념이 이렇게 20%, 30%를 갖다 뽑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얘기는 뭐냐면
중복 합격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유전공학부에서 제가 볼 때 수능 최저가 있는 그 전형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그죠? 만약에 1단계가 있으면 1단계 통과자들은 대부분 다 붙지 않을까. 그 다음 1단계가 없는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죠? 작년에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경쟁률이 높았지만 2명 2월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유전공학부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학교들마다 자유전공학부가 많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뽑는 인원이 많다. 그럼 빠져나가는 인원도 많다. 거기다 수능 최저까지 적용되면, 그럼 내가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한번 지원을 해봐도 합격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죠. 상경계열이 그렇죠. 이번에 한양대 상경계열 같은 경우도 한양대 학종 추천 전형에 경영학과, 파이낸스, 경제금융 다 2월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경영경제 같은 경우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중복 합격하는 확률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유전공학부도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자유전공학부에 이런 이유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자유전공 계열의 입시 결과를 갖다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 학생부 교과가 어디까지 합격을 했죠? 자유전공 계열이 1.8등급까지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성균관대 교과를 합격한 학과들을 보면 반도체 융합공학과나 에너지화학과나 그 다음에 건축학과 이렇게 크게 인기 있는 학과들은 안 하죠. 아니죠. 에너지학과나 건축학과나 이런 데들과 등급컷이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됐다는 얘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성균관대 비인기학과 쪽에 그 속하는 내신 등급컷을 가졌다. 교과에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요번에 이제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는 빵꾸가 나서 2.6등급 때까지 합격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에서 휴브레인에서 합격한 탐구형의 학생들을 보면은 저희는 일반고 1.4등급 대가 1.49등급인가가 최종 합격을 했고 광역자사고 2.9등급 대가 최종 합격을 했죠. 그래서 이제 등급이 어느 정도까지는 아직 학교가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길이 없는데 이걸 갖다 이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114명 모집에 3,351명이 지원했죠. 근데 자연이 지원한 인원이 71.8%가 지원을 했고 인문이 25.9%를 갖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자연 학생들이 많이 뽑혔지만 면접 대상자 1단계에서 5배수 보고 이제 수능 후 면접이었죠. 1단계 5배수를 갖다 보면은 비율이 비슷합니다. 인문이 얼마나 25.9%였는데 지원자 대비 1단계 5배수 안에 든 학생의 비율이 25.3%로 거의 인문은 지원자 비율만큼 뽑은 거죠. 그죠? 자연은 71.8%, 74.2%. 그죠? 미산출일 쪽이 이제 자연에 포함돼서 조금 더 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인문은 지원자 비율만큼 뽑혔다. 그러니까 자유전공학부가 무조건 자연한테 유리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원 비율만큼 1단계가 통과가 됐죠.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1단계 5배수를 뽑고 면접을 보는데 면접에서 결시한 인원이 어떻게 되면 250명이 결시를 했죠. 250명이 그 자연에서 183명이 결시하고 인문에서 64명이 결시하고 융합에서 3명이 결시하니까 250명이 결시를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합격자가 그래서 570명에서 250명이 결시한 320명만 남은 거죠. 이럴 때도 보면은 이제 그 2월까지 보면은 그 지원자, 면접 대상자 합격 비율이 다 비슷하게 인문은 다 비슷하게 25%가 되죠. 그런데 320명에서 성균관대는 뭐가 많이 발생하죠? 수시 2월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충원이 많이 발생하죠. 다른 대학교로 다 빠져나가는 이런 충원 쪽에서 충원을 하고 충원이 보통 300%, 400% 나오는데 충원이 많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모집 인원 114명을 채우지 못하고 112명이 돼서 2명이 2월이 나온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인문이 19.6%, 자연이 80.4%였지만 이건 큰 의미가 없죠. 왜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남은 결과가 80.4대 19.6%였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지원자 면접 대상자를 갖다 1단계에서 지원 비율만큼 면접 대상자의 비율을 그대로 뽑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균관대에서 자유전공 계열에서 인문이 불리할 거다. 그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지원 비율만큼 뽑았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결과론적으로는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충원이 돼서 이제 결국 112명만 남은 거죠. 그래서 성균관대 1단계, 성균관대 최종, 자유전공 계열로 최종 합격한 학생들은 114명 중에 112명이, 2명이 빵꾸가 났죠. 그러니까 5배수를 뽑아놓고 수능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전공 계열은 충원이 많기 때문에 이게 다 빠져나갔다. 그래서 1단계 통과자는 다 붙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성균관대 자유전공 계열뿐만 아니라 올해 이제 각 대학들이 발표하는 자유전공학부에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1단계가 통과가 되면 대부분 합격할 가능성이 높고, 단계별 전형이 아니라 일괄합산이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 수능 최저를 맞춘다고 한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바로 이런 자유전공학부에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유전공학부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학생부는 이제 교과 역량과 같은 이렇게 수학 본연의 역량,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그 교과 본연의 역량을 갖다 학생부에 나타내는 것이 자유전공학부에서는 유리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유전공학부를 분석을 해드렸고요. 올해 많은 그 학생들이 아마 자유전공학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